네, 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은 주제 47, 현대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각 시기별로 경제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위기를 또 맞이했을까요? 자, 오늘의 미션, 단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300산업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하면 누가 딱 떠오르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박정희가 먼저 딱 떠오르죠. 박정희 시기의 경제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자, 80년대 경제 상황과 90년대 경제 상황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기별로 선생님이 대충 10년 단위로 연표를 좀 잘라놨는데 각 시기별로 누가 대통령이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빠르게 떠올려 보세요. 1950년대는요. 그렇죠. 이승만이죠. 자, 6, 70년대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박정희 되겠습니다. 80년대는요. 네, 전두환, 그다음에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노태우도 여기 이제 후반부에 좀 걸려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90년대 경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주로 김영삼 정부 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이승만 정부 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이 3년 정도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토가 황폐화되고 경제도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원조로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미국이 아무거나 막 지원해 준 건 아니고 비교적 미국에서 좀 남아 도는 것들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 복구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미국의 원조 물품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300산업이 발달했던 시기가 바로 50년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0이라는 거는 300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석삼자의 흰 백자입니다. 한자예요, 한자. 하얀색이 세 가지 있는 산업이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미국에서 원조를 해줄 때 아무거나 준 게 아니고 미국에서 비교적 좀 여유 있는 물품을 지원을 해줬다라는 얘기를 했었네요. 그 대표적인 물품이 바로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 다음에 또 설탕, 그 다음에 면화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다 색깔이 하얀색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50년대에 미국의 원조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발달했던 산업이 바로 300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성장한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 만한 기업이 있어요. 설탕 산업으로 굉장히 성장한 기업이 있죠. 바로 제일제당. 요새는 제일제당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부르죠? CJ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뭐 극장 갈 때 CGV 이렇게 가기도 하죠. 네, 그런 게 이제 다 이때 설탕 산업으로 시작이 됐던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박정희 시대는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 성장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멋진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공화국 장면 내각 때 이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세운 거는 장면 정부였고 그거를 실행했던 정부는 박정희 정부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60년대에 추진이 됩니다. 이때는 주로 경공업 중심으로 추진이 됩니다. 경공업, 가벼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업이다. 뭐가 있을까요? 가발, 또 면봉, 뭐 빗,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주로 그런 공산품이죠. 우리가 소비자가 쉽게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주로 요새는 중국에서 많이 만드는 그런 물건들을 이 당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서 수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기술이 필요가 없는 거죠. 노동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돈하고. 자, 그러다가 70년대가 되면은 이제 조금 고급 이제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 중화학 공업 중심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돼요. 좀 무거운 공업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선, 배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이때 포항 제철 포스코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뭐 그런 철강 산업, 그런 아주 무겁고 돈 많이 드는 그런 산업들이 70년대에 발달했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출 이제 이득이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 자금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력에 바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금 어디서 박정희 정부가 가져왔다라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두 군데 있었죠. 바로 한일협정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좀 차관을 도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또 이렇게 차관을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저임금 노동, 우리나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공장 노동자로 일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자, 그러다가 80년대 이제 전두환 정부 말기,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세계적으로 삼저 호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삼저 세 가지가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황의 반대말이 호황이에요. 불황이 뭐죠? 불황. 불황은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호황은 그 반대말이니까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세 가지 가격이 낮아서 경제가 잘 돌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달러, 기름값, 금리, 은행이자죠.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황이 80년대 중후반이다. 전두환 말기, 노태우 정부 초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쭉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는데 97년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통령 김영삼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나가던 우리나라 경제가 복싹 주저앉게 되는 그런 시기가 90년대 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잠깐 주춤해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또 금방 또 이 IMF의 진 빚을 또 쉽게 갚고 또 일찍 다시 경제 상황을 회복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경제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점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안 좋은 점은 없었을까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정경유착입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정치계와 경제계가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기업인들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정치인들은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에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책정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거예요. 수출을 하려면 물건 가격이 싸면은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 가격이 싸지려면은 노동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저임금 정책이 취해지게 되는데 이 노동자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뭘로 삼고 있죠? 쌀이 주식이죠. 네. 그러면은 월급을 적게 받는 노동자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곡물 가격, 즉 쌀 가격 또한 굉장히 낮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고가 정책도 같이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저임금 정책, 그리고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고가 정책으로 같이 이제 낮은 곡물 가격이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빈부차도 생기게 될 것이고요.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이때부터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지금도 그렇지만 수출 중심의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시장의 상황, 외국 경제 상황이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휘둘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도 휘청, 그다음에 해외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호황, 그렇게 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북한도 역시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50년대는 전후 복구 사업에 힘쓰게 되고요. 50년대 말부터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빡세게 일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는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그 운동을 우리가 천리마 운동이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5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런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경제 이야기를 좀 해봤죠. 자, 50년대 300산업, 6, 70년대 박정희 시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80년대는 3조 호황, 90년대는 외환 위기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북한은 천리마 운동이 50년대 후반에 있었구나.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